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부부관계를 짚어가는 코너, 남편과 아내 관계를 짚어가는 코너이고요. 제대로 짚어야 제대로 된 행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든 코너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오늘은 22번째, 자기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을까? 4번째 이야기, 떠남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그건 불륜이고 간통이 됩니다. 또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 혼인 빙자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보면 어머니와 정서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세컨드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조강지처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가 되는 셈이니까 그렇죠. 정실이 아니라 첩실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도 기분 나쁠 텐데 당연히 정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들어가 보니 자기는 정실이 아니고 첩실이었고 남편이 아주 오랫동안 이 조강지처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겁니다. 사실 어머니와 정서적 혼인관계, 이 대리 배우자로 연결된 남자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제1원리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의 시행자는 다분히 남자입니다. 여자는 대체로 결혼과 동시에 원가정에서 떠납니다. 서양에서는 혼인하는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성을 떼내고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이 말 자체는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남편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는 뜻이죠. 한국은 결혼을 해도 자기 성을 그대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서양에서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때 떠남이란 이 경제적 독립과 공간적인 독립은 물론 정서적인 독립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남자는 정서적으로 자기 아내와 연합되어 있어야지 남의 아내인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태어남으로써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는 부부가 됐을 때 부부가 함께 효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남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아들을 장가 보내는 어머니는 사실상 남의 남자를 내 남자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진짜 주인인 며느리가 나타나면 진짜 주인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됩니다. 그동안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도 주지 않으면서 결혼 후에도 계속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폐륜에 해당이 될 겁니다. 떠남의 원리라고 했는데요. 사실 남자가 이 떠남의 원리를 시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단 한 번도 이것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왔는데 이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어릴 때부터 이미 몸에 익은 대리 배우자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이전의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남자입니다. 이 고부 갈등은 당사자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이지만 이 연결의 이 갈등의 끈을 사정없이 자르는 사람은 남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원래 연결되었던 이 조강지처와의 끈을 끊고 내가 지금 결혼하는 이 여자하고 새로운 끈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우선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아내는 이 남자가 자기를 우선순위로 할 때 이전에 모셔왔던 시어머니를 향해서 효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에게 우선순위를 해주는 남자는 아버지라는 존재, 원래 남편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부모님께 좋은 효도는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유교의 삼강오류 내에서 부부유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부부유별, 부부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 자체로 보면 다분히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어떤 역할상의 차이만 있다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유교 문화권에서 여성의 지위는 수직 체계의 하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위한 수평적인 지침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부 관계는 이 생존의 연장선상이었고 또 생물학적 본능에 따른 것이었고요. 또 부부 각자의 친밀감을 만드는 그런 역할보다는 대가족과 가문까지를 포함한 그런 역할까지, 외부의 역할까지 맡았기 때문에 부부만을 위한 어떤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절대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또 부부와 자식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가족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친밀감이라는 주제가 계속 부각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결혼 안정성, 스테빌리티는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인티머시, 즉 친밀감은 낮았지만, 요즘 추세에는 결혼 안정성보다는 친밀감을 추구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제야말로 부부 친밀감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정작 남자들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남자를 지칭하여 바깥 양반, 바깥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자를 지칭할 때 안사람, 집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남자들은 집안에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식구들에게 무심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존재를 오히려 이상적인 남자상으로 만들었죠. 그것이 오랫동안 집단 무의식으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집에 가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은 쑥스러워 못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남자들은 할 줄도 모르거니와 할 줄 알아도 쑥스러움 때문에 표현을 못한다는 사실이죠. 또 상대적으로 아내에게는 안사람 또는 집사람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온통 이 시월드에 해당되는 시댁과 관련된 역할만 부여를 합니다. 그때 호칭부터도 시자가 들어가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고모, 시동생, 시수, 기타 등등 모두 다 시자 돌림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남자는 관계하는 정서적인 남편은 사라지고 없고 온통 시자와 관련된 역할만 주어지고, 그 역할을 하느라 정말 온통 꼴이 빠진 여자는 그 시자만 들어도 몸소리가 처지게 되고요. 그래서 시자에 질린 여자는 시금치는 절대로 안 먹고 시청 방향은 가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여자는 시편은 절대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와 한편인데 시자가 붙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있죠. 남편 앞에 시자가 붙지는 않잖아요. 시남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하고 동일한 군복 색깔을 입고 있는 나하고 같은 편이 되죠. 즉 남편은 내 편인데, 문제는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게 계속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계속 집안에 머물지 않고 나와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고 바깥의 일로, 집안 일로, 가문의 일로 계속 바깥으로 돌다 보면 이 여자는 표면상의 남자는 있지만 나하고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남자는 없기 때문에 정서상으로는 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과부가 된 여자는 늘 정서적 배고픔에 관계적 영양실조에 빠집니다. 그러니 살면 살수록 나도 남자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다고 도덕상, 양심상 이 관계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대상자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사회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일로 인해서 소박을 맞거나 쫓겨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자 입장에서는 한없이 야속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주 젊고 기특하고 씩씩한 존재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출산은
이 집안의 정식 회원권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고 이 든든한 자신을 둘러싼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 이 아들과 아주 깊은 관계로 아주 강력한 끈을 연결하죠. 그래서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이 한국 엄마들의, 어머니들의 아주 열렬한 그런 어떤 강력한 끈, 열망들을 보게 됩니다. 자, 게다가 자신의 사랑을 계속 쏟아서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이 남자가 한 초등학교 들어갈 쯤 되면 기가 막힌 사랑 표현을 해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가오더니 엄마를 뒤에서 꼭 끌어안으면서 엄마,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가 만약 죽는다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자, 이때 이 여자분은요, 정신이 그만 아득해집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죽으면 따라 죽겠다는 사랑 표현을 해오는데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몸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지옥 불이라도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남편하고는 교류가 없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혼인 관계를 가진 정서적 남편, 대리 배우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리 배우자와 교류를 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오는 게 오히려 더 귀찮아지고 혐오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조용히 바깥에 계속 나가 있으면서 정말 이거는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존재이기를 희망하는 여자분도 그렇게 많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을 지나서 쭉 오다가 문제는 이 아들이 장성해서 혼인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나의 남편이었던 이 대상을 나보다 젊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이 남자가 더 좋아하는 이 여자에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뺏기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들의 다리통을 붙잡고 안아주게 되는데 또 이 여자는 남자 보고 왔으니까 자기 남편이니까 땡겨가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두 여자 사이에 낀 이 남자를 샌드위치맨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지처로 이렇게 있었던 이 여자 엄마는 자식을 꼭 끌어안고 이 자식을 뺏어 가려고 하는 며느리가 곱게 보일 리가 없죠. 무슨 짓을 해도 믿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흔히 고부 갈등이란 표현을 쓰지만 이 용어는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갈등이란 표현은 힘의 논리가 비슷할 때 갈등이지, 옛날 농경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주종 관계가 확실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어머니의 일방적 핍박이지 고부 갈등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자기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을까요? 네 번째, 이 남자가 떠남의 원리를 실행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해결법 또한 이 남자가 떠남의 원리를 실행하면 되겠지요. 자,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